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018년 3월 26일 국회에서 의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헌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제 또한 해외의 먼 곳에서 전자결제로 해치웠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 큰 일을 할 때 그는 이런 식으로 해치웠습니다. 물론 그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뚝딱 만들어낸, 아마도 이것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해적판이겠죠. 3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헌법 개정안, 그것은 과연 노력을 안 하고 또 그의 능력이 우리가 누차 확인했듯이 변변찮고 하다 보니 과연 쓰레기였습니다. 큰 것을 이야기하자면 현행 헌법에서 통치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의 3개 기관이 있지요. 그 중에 정부의 권한 행사를 할 행정부를 삭제해버린, 그래서 지금의 헌법하에서 말을 하자면 대한민국에 국회와 법원만 있고 정부는 없는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이것은 쓸 수 없는 이미 쓰레기 개정안인 것이지요. 정부가 없는 헌법 개정안,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국민투표로 확정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다 하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이 모양이고, 그리고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치기관에서는 누구 하나 이것은 지금 철회해야 한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는 억지로 개인의 주장으로 이렇게 밀고 온 것이니까 지금과 같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평온한 시절에 안정적으로 다루기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의 결함이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없는 그런 인간을 만든 것인데, 그것 이외에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큰 결함들이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부 역할을 할 기관이 없이 국회와 법원만 규정했다 하는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개정안이고, 그 다음으로는 군사법원을 삭제해서 군무원이 치외법권 상태에 놓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60만 군인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리고 그들이 그 내부에서 어떠한 범죄 피해자가 되어도
조사 접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것이 이번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을 하죠. 우리 헌법은. 그런데 그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영장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하는 영장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누구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헌법은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에 한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냥 삭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장 청구 주체를 무제한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률로 영장 청구 주체가 이런 공무원이다 하면은 누구라도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영장을 들고 가서 제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안이고 또 이 개정안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그 행위 자체로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독립되어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관이 안팎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헌법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관의 신분 보장 규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 마냥 법관에게 신분을 보장한 그러한 것을 삭제했다.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그 특권적 조항을 삭제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장 청구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법관의 신분 보장도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르고 헌법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헌법을 해치는, 헌법을 파괴하는 개정안을 낸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국가 위해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문명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는 애초에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에는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이것이 접수된 즉시 문재인 씨를 체포하고 필요하면 구속을 하는 이러한 법 집행이 착착 진행이 되었어야 그래야 질서 있는 사회다. 질서가 잡힌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각 요소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관리자인 공무원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관리자의 부하 직원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가 일을 시키고 우리의 뜻에 따르는 일꾼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숨죽이고 있는가? 그들은 현재
공무원들은 원래 정치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개인적인 선호도를 떠나서 어떤 집단의 앞장을 서서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온건한 공무원들이 죽은 듯이 엎드려 있지 않으면 적폐청산의 광풍 속에서 숙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숨을 죽이고 있다. 그것은 국가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계속 쌓여온 나쁜 것들을 없앤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하는 데서 정치적인 구호로 쓰이면서 숙청을 대신하는 그런 말로 되었지요. 어떻든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왜 평생 묵묵히 임무 수행을 해온 공무원들인가? 왜 그 대상이 평생 땀 흘려 일해온,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사치하지 않고 일반인들보다도 더 절약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기업가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은 생각해 볼 때가 왔습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체로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대단히 그 무리가 크지요. 적폐청산의 대상은 신문에 나오는 이름 몇몇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그런 곳에서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대단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인간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문재인의 잣대로, 임종석이나 조국의 잣대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평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러한 공무원의 세계, 또 다른 모든 그 각자의 경력을 쌓아가는 그런 세계에서 이들을 하루아침에 끌어내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을 치고 감옥에 가두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두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들 중에는 주권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모든 일들을 눈앞에 있는 것만 인식하고, 그리고 또 앞에 있을 때도 말없이 바라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 1년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이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제는 이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이 문재인에게 이제 거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 5천만 국민의 목에까지 굴레를 씌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헌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들과 마주하게 되면 문재인 씨는 아직은 굽신거립니다. 예, 문재인이 청소를 맡겠습니다. 싹쓸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기 좋지는 않지만 항상 웃음을 지으려고 애쓰곤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국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문재인의 구둣발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어라 하고 외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가운데 판사에 대해서 판사의 적폐청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요. 거기에 그들의 수법이 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판사가 부도덕하다, 판사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법관들 가운데 특정 그룹, 그 A그룹이라고 하는 소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판사가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그룹이 나서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법원 내부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담하고 정의당,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경향신문 같은 언론들도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선 것이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바로 이와 같은 사법부 해체 작업의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논의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경향신문사에 그 기자도 있고 몇몇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이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서 공표하고 또 전파시키는 그러한 곳의 자료입니다. 참여연대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은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민변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박찬훈 변호사, 윤나리 변호사, 전직 판사라고 합니다. 임지봉 참여연대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직을 따져보면 법관은 없죠. 다 변호사, 그리고 임지봉 씨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센터장.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한 주장을 이 문건의 제목으로 이런 내용으로 뽑아 놓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찰이 법원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나눈 이야기도 그 문건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나리 변호사,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는 어쩔 수 없는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지봉,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도 추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소개한 이들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든 이 고발은 이미 행해졌습니다. 박찬훈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은 범죄 행위이고 사건 관련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검찰 강제 수사를 모면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마치 사건 관련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자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이 그것이 아니지요. 바로 법관 자체가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이들이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임지봉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안에서는 법관 추천과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서 대법관들을 사실상 선출하게 하고 대법원장은 그 중에서 호선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헌을 해서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국회의 아래에 들어가고 대법원장이 국회의 아래에 들어가고 그러니 판사는 당연히 국회의 아래에 들어가는 이러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윤나리, 임지봉, 박찬훈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외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임지봉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개헌안 제105조, 거기에는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하는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행 헌법에 들어 있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바로 법관의 임기보장 규정이 삭제된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개헌안 제106조에서는 원래는 법관은 징계처분으로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것도 징계처분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번 개헌안에서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헌안에서 사법부는 이 법관의 헌법상의 신분 보장은 송두리째 없어진 것이지요. 적폐청산을 원했던 그 소그룹 A그룹의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법원의 문을 열어서 심지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끌어들이기까지 하겠다. 그것도 감수하겠다. 아니, 그것을 직접 주도했다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사법권의 독립이 무너지고
전체 법관의 헌법상의 지위가 추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됩니다. 그리고 법관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해임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그 임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볼 때 그렇죠. 그런데 법관들이 사법부의 그 보호막을 깨뜨린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법관들이 그냥 그렇게 됐다 하고 말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가 그동안에 참 국민을 많이 속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그 의안 서두에 보면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또다시 국민을 속인다. 이번에는 국회도 속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법관의 임기 보장 규정, 법관의 임기 10년의 연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삭제했다고 했죠. 그 삭제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 법관의 10년 연임을 폐지함.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속아 넘어갈 국회의원이 있을지, 여기에 속아 넘어갈 법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그 신분 보장,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것을 삭제해버리는, 전 세계에서 이 신분 보장 규정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 기본서만 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법관의 임기 보장을 삭제한 것, 그것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더 신분을 보장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한 것이다. 아주 높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 씨는 국민, 국회의원, 나아가 법관을 문맹자 취급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문서로 국회의안으로 제출하면서. 그는 또 법관의 징계로 해임이 가능하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관의 임기제 폐지를 보완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신분보장을 강화한 그 제도, 거기에 덧붙여서 보완해서 법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의 설명입니다. 이제 그 판사회의를 주도했던 법관들은 남이 아닌 그들이 치고 싶었던 고위직에 있는 대법관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들의 몸이 잘려나간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사회의를 주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렇게 희생자가 되고 말았고,
이것은 물론 그들 개인의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의 문제이지요. 더 큰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청와대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문재인 그룹이라고 부르기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재인 그룹의 헌법 파괴 행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번 사법부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법부가 자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해한 사법부와 법관, 그래서 힘이 빠진, 국민의 신뢰도 무너진 그러한 사법부와 법관을 손쉽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통치기관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 하는 것은 이 사법부가 바로 국민주권주의, 달리 말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이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러한 일로, 그리고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에서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상의 지위는 추락했습니다. 법관인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역시 추락했습니다. 헌법은 부서졌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는 침해되고 이제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를 통해서 문재인 그룹의 헌법 파괴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하는 것의 요약입니다. 문재인 그룹의 헌법 파괴 행위는 검찰의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먼저 검찰이 자해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있죠. 검찰은 본질적으로 말 그대로 칼을 휘두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나가서 국민을 해치고 국민의 미움을 받게 만드는 것이 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자가 나쁘다, 내부 고발을 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검찰이 자해하도록 한 다음에 자해한 검찰과 검사를 역시 손쉽게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무일 총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의 헌법사항의 지위를, 헌법사항의 지위 보장을 박탈하게 만든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대법원장이 나서서 무너뜨린 그러한 대법원장이 되겠죠.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 헌법이 나오게 되면 검찰은 정말 콩고투리만한 기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권한에 있어서. 검찰을 그야말로 사멸시키는 일을 맡은 검찰총장이 되겠죠. 자기 스스로 계속 문재인 그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찰의 내일은 없습니다. 검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이 검찰 그리고 법관 이런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모양이어서는 차라리 AI가 낫지 않을까. 우리 검찰을 보면서 AI의 폐해가 오히려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AI를 만들 기술이 생기면 이것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 기능을 지닌 AI는 최소한 헌법 질서가 서 있는 그러한 질서 정연한 국가에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검찰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역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런 쪽에서 또 메스를 드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에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넣었습니다. 공수처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고 하면서 법안을 다 만들어서 아예 다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검사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처장이나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검사가 일종의 천민신분이 된 것이죠. 또 설령 검사가 들어가더라도 검사로 재직한, 그러니까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한이 또 있고 해서 어떻든 검사였던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검사에게 인적인 파견, 검사를 파견 근무하게 하든지 지원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을 손보려고 근 1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책을 발간해 왔습니다. 적폐검사의 명단을 지난해에도 책으로 발간을 했고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일망타진 대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적폐검사 명단에 들어있는 검사의 수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는 지난번에 밝혔듯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또 법무부에 검사는 발붙이지 말라 하는 발표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보면은 검사의 영장 청구 그 부분을 삭제했죠. 결국 이렇게 해서 국회와 정부가 담합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 독재 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사법부 그리고 검찰이 이미 힘을 잃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경찰도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있기는 한데 그들은 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정부 직속 공무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을 일부 국민들은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들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건에 있어서 아는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문재인의 개헌안, 거기서는 심지어 이 군인 및 군무원 60여만 명의 그 집단을 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당들, 문재인 그룹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썩은 비계덩어리와 같다. 그러니 마구잡이로 칼질을 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입니다. 게다가 세계 국가 서열 13위의 국가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나라 같지 않은 나라, 썩은 비계덩어리 같은 나라일 수는 없죠. 5천만 국민이 가꾸어온 70년의 헌정사, 이것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그룹에서는 부패 범죄가 100건이 있다. 부패한 돈이 5천억 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패 범죄 100건이 있으면 부패하지 않고 처리된 1억 건이 있다. 1억 개의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다. 부패한 돈 5천억 원이 있으면 부패하지 않은 돈 5천억 조 원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서열 13위의 대한민국 70년 헌정사를 가진 국가의 힘입니다. 정말 썩은 비계덩어리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부패범죄 100건만 들여다보면서 100건이 전부다. 이 부패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자들을 근 1년이나 참고 지내온 것입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 사고 이런 것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뉴스의 세계는 비정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일은 뉴스에 오르지 않죠. 우리 5천만 국민의 조국 대한민국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정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나의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수많은 성과와 성취들로 오늘의 역사를 계속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정상인 세상을 국민 여러분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검찰의 독립과 검사의 독립,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이것들을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존하면서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형사사법의 공무원다운 그들식의 그러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깨끗해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들이 시위군중의 방식으로 정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과 기업가들도 깨끗해질 것을 물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박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 하에서 스스로 그러한 결실을 이루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흙탕물이 맑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계속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 공동체인 5천만 국민이 더 이상 문재인 그룹에 의해서 협박받고 주눅들고 피 흘리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흉측한 단두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길로틴을 철거하고 광장에서 떠나십시오. 국회는 국민에게 보이는 약속으로서 신표로서 문재인을 탄핵소추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주인의 도리를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합시다. 무식한 문재인 물러나라. 독재자 문재인 물러나라. 이렇게 모두 함께 요구합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